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의 차남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계 구도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은 쿠르드족 거점을 타격하고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서 긴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지만 극심한 변동성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메네이 후계자로 언론에서 그리고 현지에서는 차남 모주타바가 유력하다, 선출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 내가 관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긴 했습니다만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정권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지금 연장되는 상황이 세습됐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델시 로드리게스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얘기인즉슨 마두로가 축출되고 나서 델시 로드리게스가 미국과 굉장히 협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통령. 네, 예. 그래서 트럼프는 하메네이가 제거가 됐으니까 좀 더 온건한 성향의 지도자가 나오면 미국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정반대로 일이 벌어지자 직접 개입하겠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하메네이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경 보수파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협조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일단 핵무기가 없더라도 이란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이란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전쟁이 이제 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네. 대리전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참전한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일이고 전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걸까요? 일단 미국이 직접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전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CIA 쪽에서 미리 움직여서 크루족과 접촉을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크루족이 지금 전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다라고 밝혔고 예.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크루족이 무기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지원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러니까 이란이 있고 왼쪽편에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네. 이 지역에 크루족이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예. 독립국가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나라들이 크루족을 끌어들여서 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쟁을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만 당하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좋겠지만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과거 2019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알카에다 제거하고 IS 제거하고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제거했었을 때 이렇게 이제 크루족을 끌어들였었거든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크루족을 중동 분쟁에 끌어들인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크루족 덕분에 전쟁이 잘 끝났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자 크루족은 잘한 것이 아니라 용병이다. 그냥 미국이 돈과 무기를 줘서 와서 전쟁에 뛰어든 것뿐이지 크루족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인 것뿐이라면서 반대 입장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 시작하면서는 크루족 들어온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 그러니까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 말이 바뀌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좀 큰 흐름을 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너무 달라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상전까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 전쟁이 또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텐데요. 좀 안정되는 것 같았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프리마켓이 개장을 했어요. 예. 일단은 하락세로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하루 만에.
닷새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산 중류가 하루 만에 8% 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81달러를 찍었거든요.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지난해 이제 2024년 7월 이후 이제 1년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85달러입니다. 85달러 이제 100달러까지 15달러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5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이란이 정박해 있던 걸프만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을 공격했다. 네. 이게 트리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거든요. 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은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인데 지금 이게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예. 4.13%까지 뛰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외 변수에 민감할 경우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건 곧바로 환율과 직결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까지 동원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하겠다, 거기다 보험료까지 제공하겠다라고 예. 선심 쓰듯 얘기했지만 시장은 아유 무슨 얘기야, 저게 실현 가능해? 정박해 있는 유조선조차도 공격당하는데. 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 예. 이틀 폭락한 뒤에 어제는 급등했던 코스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흔들리는 우리 증시인데요. 그래서 우리 증시의 건전성이 괜찮은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코스피가 490포인트 올랐어요. 굉장히 기뻐했는데 환호했는데 그런데 오늘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7%, 12%, 그리고 어제는 9.6%. 예. 거의 하루의 변동성이 두 자릿수예요. 롤러코스터 타는데 이런 롤러코스터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초입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시장을 움직이는 게 기업의 펀더멘털이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은 중동 전쟁 그리고 유가, 환율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방산 핵심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털 붕괴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이제 과잉 반응인데 어제 그래서 이 대통령도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1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안정 기금 빨리 조치를 시행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투자 심리의 어떤 어느 정도 안전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 증시만 겪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글로벌 증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전쟁 뉴스에 일이 일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 앞서 제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 이유가 예. 당분간 뭐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중동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란 전쟁 이제 일주일이 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튀르키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의 미사일이 튀르키 쪽으로 가다가 이제 그게 요격당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근데 이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왜 튀르키예까지 공격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궤도를 이탈한 거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으면 지도상 보면은 이란이 있고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발사를 지도 하게 되면 보면 왼쪽 위에 튀르키가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왼쪽 위편이니까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그 지역을 다 지나서 튀르키에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르키 입장에서는 이란에서 날라온 것이 확인이 된 셈인 거고요. 예. 그러면 일단 만약에 이게 궤도 이탈설이다, 잘못해서 간 거다라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경고 메시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튀르키 남부에 미군이 주둔하는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겨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쿠르드족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튀르키예도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도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들어오지 마라는 의미로 경고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그 튀르키예 그 후방 지역을 타격하려다가 이게 잘못돼서 날아간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작정을 하고 공격을 한 거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고 혹시 만약에 작전을 한 것이라면
나토 회원국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란도 나토 회원국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예. 민감하고요.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발사가 되고 나자마자 아니다. 예. 우리가 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그 외무장관이 직접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하면서 혹시라도 분쟁을 확대할 만한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한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네. 나토의 그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이란도 그 약간 거리감을 두는 것 같고 네. 나토에서도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란이 바로 나서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트 사무총장이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토 조약 5조에 방위 조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방위 조약.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 지원 포함해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리면 내 친구들 우르르 같이 갈 거야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이 조약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받은 거죠. 예. 그랬더니 이 나토 사무총장이 그걸 가지고 지금 해석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고요. 예. 결국 나토도 지금으로서는 중동 사태에 개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나토까지 개입한다면 이건 전쟁이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르크 리터 총장이 얘기를 한 것이 이번 전쟁이 지금 유럽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토도 미국의 공격은 일단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뭐 나토 회원국 유럽 국가들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스페인 총리 그리고 튀르키예 총리 역시 대통령 역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군사 행동은 국제법에 벗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중동 국가들이 지금 전쟁에 거의 휘말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나토까지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나토 사무총장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편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선박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도 걸프 해협 북부에서 미국 측 유조선을 타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100달러 선을 정말 넘어설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걱정되는데요. 백악관도 이제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가가 오르는 게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일단 차질에 대한 우려, 공포심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 세계 일일 소비량이 약 1억 배럴인데 이 해협을 건너야 하는 게 2천만 배럴이에요. 예. 20%니까. 근데 거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루에 80척은 드나들어야지 뭐 아시아, 유럽으로 이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7척 중에 한 척은 하루 분량 정도를 이제 탑재하고 있다, 적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봉쇄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며칠 안 됐지만 예. 거기 있는 기름을 생산해야 되는 생산국가 이라크의 경우에는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미 재고가 다 찬 거예요.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찼고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유조선에 그대로 놔둬요. 아. 근데 그것까지 찬 거예요. 네. 생산하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셀프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라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사우디도 똑같고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쿠웨이트도 며칠 이내 원유 생산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예. 지금 85달러까지 올랐어요. 뭐 골드만이 뭐 10에서 15달러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야,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 가팔라져요. 유가 상승폭을 보게 되면 거의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오피넷 보고 있어요. 예. 오피넷 보고 있는데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네. 평균 가격이 예. 1,900원 넘었습니다. 어제랑도 너무 달라졌죠? 어제 1,8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제 대통령 임시국회에서 담화 매점 매석 엄단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1,900원 넘어섰는데요. 예. 제가 종로구에서 제일 싼 데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네네. 제일 싼 데가 1,889원입니다. 예. 2,000원 붙은 데가 꽤 많아졌어요. 이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세 개가 있어요. 서민들이 예. 굉장히 민감해하는 유가, 휘발유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삼겹살값, 예. 라면 가격이거든요. 이 세 개가 뛰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근데 지금 기름은 거의 정말 저도 어디 가서 드럼통 하나 이제 받아놓고 넣고 싶은데 가득 그럴 수 없잖아요. 넣어달라고 말하기에 좀 애매해질 정도로 맞습니다. 어려워질 정도가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류가 폭등을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최고가 지정 방안 검토에도 나섰는데 지금 이 상황 정부의 대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리터당 1,900원도 정부가 지금 유류세 깎아주고 있어요. 예, 지금 3년째 깎아주고 있어요. 예. 이거 아니면 2,000원 금방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서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좀 더 깎아주자. 왜냐? 네. 기름값의 절반 이상은 세금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민주당 의원과 재정경제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현장 연결해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나가 계신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한 명 한 명의 신원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원들의 또 인적 사항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 여행을 가 계신 분들도 한 명 한 명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셨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저께 아마 국세청장이 정유회사 그쪽 분들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업계에서 이 가격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주유소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아까 공개적으로도 얘기하셨듯이 유종별로 또 지역별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은 그쪽으로 이제 운송을 못하니까 당장 이제 수출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2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중소기업이 자금 경색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도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원들 중에서는 어저께 기업인 경제계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특별히 전달을 했던 게, 지금 이 정부 비축 원유에 정부 비축량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비축량이 있는데, 이 지금 거기서 어저께 정유업계에서 요청한 거는 정부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방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줘야 자기네들의 비축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부가 계획을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두바이 쪽에서 우리 원유 수입의 한 70%를 두바이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변화하자라는 거죠. 그런 정부 방침인데, 다변화했을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두바이,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 그다음에 브렌트, 북해, 또 다른 이제 나라로 이렇게 원유 수입을 다변화했을 때 이 운송비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있으면은 그 차이만큼의 50%를 정부가 운송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변화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지를 그런 차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가 세워달라라는 어제 재계 기업계의 요청이 있었어요. 또 그런 어저께 기업인들의 요청을 오늘 또 간담회에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또 지금 환율 문제가 있던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가 좀 더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국회에 그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정부에서는 그 3법을 좀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저희들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면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 계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전영주입니다. 아까 경제계에서 어제 간담회에서 준 의견이신가요? 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유소에 나가서 기름값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2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유류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재차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이렇게 언급한 게 조금 전에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정부 대응에 대한 걸 여쭤보다가 답변을 미처 못 들었는데 마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원유가 사실 우리는 이제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원유는 100% 수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동산 70%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 국제유가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반영이 되기 위해선 2주 내지 3주가 예. 들어와야 돼요. 왜냐? 원유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원유를 가져와서 정회사 들려서 그거를 분류를 합니다. 등유부터 이제 가장 하등급인 이제 아스팔트에 까는 이제 그거부터 이제 분류를 해서 다시 이제 주유소로 배분하는 유통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토요일 날부터 가격이 오른 네. 거예요. 예. 사람들 심리가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가서 당연히 저렴한 주유소 찾아서 가게 되는데 예. 일주일 새 뭐 200~300원씩 올라 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담합이나 매점 매석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급등하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상 어떻게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근본적으로 안정되기 전까지 국내 기름값은 내려가기 좀 어려운 구조인데 근데 시내가 보면 기름값 오른 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게 차는 그대로예요. 계속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지금 3년째 되다 보니까 체감을 못해요. 예. 자,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석유 소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문제, 이제 절약에 대한 캠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안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예. 자, 지금 전쟁이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해병대 예비역 출신과 네. 미국의 의원 간의 몸싸움이 있어서 뭐 팔까지 부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고 한번 설명 좀 네네. 해주시죠. 네.
지금 저 예. 장면이 이란 상원 청문회 장소인데요. 예. 해병대 출신 정치인이 네이비실 출신의 현직 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예. 집 문 밖으로 안 나가려고 버티거든요. 저러다가 팔이 문 사이에 끼면서 팔이 그래요? 부러졌습니다. 예. 이 의원은 이제 맥기니스 녹색당 상원 의원 후보인데 네, 후보. 네. 예. 이 이란 공습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이제 제복을 입고 간 건데 지금 저 장면입니다.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 버티다가 결국 물리력으로 저게 밀어지면서 아이고. 팔이 부러지게 된 상황이 된 건데요. 보십시오. 지금 문을 닫거든요. 예. 너무 끔찍하게 아이. 벌어졌는데 이제 맥기니스 의원 그 상원 의원 후보가 말한 것이 네. 미국의 아들 딸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가 없다. 난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예. 이번 전쟁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벽을 잡고 버티자 시히 의원이 이 사람 이제 공화당 출신 의원인데요. 예. 다리를 직접 들어올려서 중심 무너뜨렸고 결국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 경찰 측은 맥기니스 의원 후보를 경찰관 폭행 그리고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 밝혔는데요. 예. 지금 맥기니스 의원 후보가 병원에서 좀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 장면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예. 미국도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렇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도 그 몇몇 분은 돌아오셨잖아요. 네, 귀국을 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중동에 계신 분도 괜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오고 싶은데 이거 오는 방법이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오만을 통해서 많이 오시나 보죠. 네, 오만 통해서도 오시고 지금 항공편이 마련되고 있긴 합니다. 우리 예. 정부 측에서도 뭐 전세기, 뭐 군용기 다 동원하게 되긴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육상을 통해서 오만을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대만으로 해서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고 상황이고요. 예.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유럽 국가들도 비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앞에 지금 제가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그 옆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네. 지중해 섬이 있는데 거기에 영국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린란드 설명드릴 때 미국이 그린란드에 원하는 것이 그 주권이 행사가 되는 그런 기지를 원하는 것 같다 말했는데 거기가 바로 키프로스인데 네. 키프로스에는 영국의 공군 기지가 바로 영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신속하게 군용기나 이런 여러 가지 항공기를 동원해서 바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섬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규모로 군사, 민간 합동 대피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군인 가족들 대피시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들 먼저 해서 키프로스 통해서 대규모적으로 지금 이제 대피를 시키고 있는데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5만 이집트 경유해서 전세기를 이용해서 파리 이제 도착한 경우도 있었고 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해서 군용기를 통해서도 150명 정도 이동시키면서 유럽 국가들도 지금 중동 지역에는 자국민 대피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예. 일본도 지금 중동 지역에서 자국민 본국 귀환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전세기 투입은 결정이 됐고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일본 자위대 항공기도 어.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세계 각국이 지금 자국민 대피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환율도 한때 1,50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행히 1,4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환율은 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환율 걱정했던 건 수학개미, 예. 그다음에 수출 업체들 왜 빨리 달러 환전 안 하냐를 걱정했어요. 네네. 내부적인 수요와 공급이었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킹달러의 기환입니다. 전쟁이 나니 다 팔고 달러 사자. 네. 앞서 제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당초 예상으로는 케빈 워시가 이제 FRB 의장이 되고 하반기 6월 되면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예. 였어요. 예. 근데 한 달 만에 바뀌었습니다. 금리 못 내린다. 네. 이렇게 물가 높아지고 국제 유가 올라가게 되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 야 금리 이제 더 못 내리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오히려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예. 물론 뭐 찍었습니다. 한번 찍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달러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상단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굉장히 걱정되는 건 외국인들이에요. 그동안은 외국인들은 환율은 좀 1,400원대 아래 초반이었을 때는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직접 빼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왜냐? 믿음이 있어요. 야, 네. 기업 실적 좋으니까 여기서 또 환율이 더 내려가게 되면 환차 이익을 얻게 되지만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내도 손해를 보는 환차 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우리는 수출도 걱정해야 되고요. 물가도 걱정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제 저성장, 고물가,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